자,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드디어 100포인트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뜻이고,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아래로 기록된다는 것은 공급량이 수요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99.6%포인트를 지금 매매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이죠. 용산이라든가 종로, 중구, 또 강남 이런 지역들은 아직 100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치 103.5포인트고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100포인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전세 수급 지수도 26개월 만에 100포인트가 깨지면서 9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건가? 이런 기대감들,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수급 지수에 따라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잘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올해 하반기 거래량이 그래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의 원인 분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폭 또한 둔화가 됐습니다. 4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 포인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은 또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을 비롯한 한강 주변 지역들이죠. 마포라든가 용산 지역들 인기 지역은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양극화가 서울 지역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대출 규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제한을 위해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 대출 미발생으로 인해서 매수세와 전세세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담대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상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량들의 축소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중에서 6억 원 이하의 거래량만 마이너스 7.1%로 퍼센트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고, 6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초과, 그리고 9억 원 이하, 그리고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민주택들에 대한 그런 규제의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이었죠. 종합부동산세 이제 실질적 으로 내야 되는 세금 부과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도 굉장히 큰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죠. 특히나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주인들의 그런 부담감들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조세 정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또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높아진 전셋값으로 인해서 서울에 살고 싶지만 전셋값이 부담되거나 대출 미발생으로 인해서 탈서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과 이런 지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서울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성, 이유들도 있겠죠. 뭐 자녀의 교육 목적도 있겠고요. 또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직장을 옮기기가 어렵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 지방권에서 내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 전환들로 이루어지면서 매수세와 전세수의 그런 포인트들은 지수는 내려가고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 이 월세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조금 껴있는 부분 다 포함한 내용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반포자이 지금 국민보급주택 84제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월세 같은 보증금액 대비해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 이미 거래가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가 100만 원가량 상승을 했다. 서울 평균적인 부분에서도 약 70만 원 정도의 월세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근 10개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세 상승률의 사상 최고치의 기록의 현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서울 평균 0.32%가 상승을 했고요. 5개월째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이 현상들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금리의 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남권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들, 뭐 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들 지금 현재 4구까지 포함을 해서 상승률의 가장 최고점에 위치하는 곳들은 인기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종부세 또는 재산세, 그리고 이런 보유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전세였던 부분들이 세금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자, 월세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서민이 될 것이고, 서민에 대한 주거비가 상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월세가 전세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매매 주담대의 이자율보다 낮을 수가 없거든요. 월세가 더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비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내년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 지금 하반기에서 뭐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즉 아파트 월세 강세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들이 내년에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 정책에 유지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파트의 그런 월세 강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세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들, 즉 현금 보유라든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자산가들의 그런 부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이동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은 조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22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계약들에 대해서도 이제 갱신권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 지나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2022년 8월 이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완료한 물건들은, 즉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왔었을 때 전세의 가격에 하락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변 대비해서 40%가량 싸게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져갈 것이냐, 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된다면 바로 현 전세 가격 분위기로 다시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매매가가 될 것이고요. 월세 강세 현상과 전세 가격의 하반기 상승 효과, 즉 매매 가격의 영향에 크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자, 정권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도 그렇고 이제 전세 가격도 그렇고 좀 하락되는 분위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관 지금 부동산의 그런 정책
정책적인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는 상승을 또 2020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특히나 또 이런 반사 이익을 또 얻고 있는 바로 주택의 유형이죠. 빌라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빌라 가격이 공고 행진을 이뤄내면서 아파트는 조금 위축될 수 있으나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아파트의 주거 대체 주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달 이제 결정이 되겠죠. 신통의 그런 1차 공모 확정을 비롯한 내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 유입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봐서는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유형들에서의 그런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위기가 올수록 가장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소유 자금들이 좀 있다면 현금 보유해봤자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매년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부동산에 실질적인 투자를 접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소액밖에 없다 하실 경우에는 소액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갭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또한 서울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는 이제 조합원의 지휘권을 받기 위한 방법이죠. 서울 재개발 투자 분석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1:1 무료 상담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소규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